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좀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징역 60년을 받고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임시로 좀 한국에 보내달라고, 임시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필로폰 양성 반응 나왔는데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투약한 건가요? 마약 공급 어디서 받았습니까? 필리핀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공범에게 지시는 어떻게 하셨나요? 판매대가 얼마 받았습니까?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었던 이 박왕열. 국내에서도 다량의 마약 30억 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죠. 구속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요. 역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박왕열은 이른바 마약 왕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박왕열의 마약 유통과 관련된 사람들을 정리를 해서 붙잡았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236명의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 약을 공급하거나 샀거나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요. 공범 숫자를 세봤더니 이것도 어마어마하다고요. 공범만. 네, 공범만 42명이라. 42명이요. 예, 이미 구속된 상태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공범과 같이 마약을 샀던 사람들에 대한 국내 수사는 어느 정도 다 돼 있다. 네. 그러니까 박왕열이 여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유명인 황하나 씨도 연루가 된 것으로 포함이 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게요. 지금 경찰이 파악한 인원이 236명인데 이걸 이제 경찰 수사,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속된 말로 고구마 줄기처럼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약 수사의 경우에는 공급을 하거나 이것을 이제 밀수를 해온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런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서 투약한 사람도 함께 입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범위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박왕열이 한국으로만 이 들여온 마약의 양이 필로폰 뭐 1.5kg, 3.1kg 이런 단위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투약의 인원수는 사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겠고 그렇죠. 관건은 얼마나 이 던지기 수법으로 교묘하게 유통을 했는지인데 마약 수사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이렇게 뿌리를 뻗어나가는 듯한 그러한 수사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범들의 진술과 박왕열의 진술을 취합을 해서 아마도 그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박왕열은 과거에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진다. 뭐 검사가 옷을 벗을 사람이 여럿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성 멘트도 했었는데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던 박왕열 정작 송환돼서 경찰 조사에서는요.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입을 닫았을까요?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입을 닫겠죠. 네. 만약에 유리하다고 하면 입을 열 수밖에 없을 건데요. 그러니까 박왕열 입장에서는 한국에 수감돼 있는 게 좋겠습니까? 필리핀에 수감돼 있는 당연히 게 좋겠습니까? 필리핀에서 황제 감옥에 네. 있었던 게 좋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감 생활하면서 휴대폰도 멀쩡히 2대나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걸 네. 통해서 마약을 유통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뭐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중간에 어떤 유통책들이 더 있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기가 한국에서 만약에 그 얘기를 불면 추가로 혐의가 적용돼서 형량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법원에서 만약에 형량을 높은 형량으로 선고를 해버리면은 우리 정부가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범죄는 인도조약으로 6개월 데리고 온 건데 아니, 한국에서 우리가 처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명분이 커지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박응열 입장에서 입을 열면 열수록 좀 더 자기한테 불리해지는 상황이 오니까 네. 필리핀으로 가고 싶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뭐 본인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박왕열을 봐줄 수 없는 상황인 거를 본인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박광렬은 지금 현재 임시 인도로 6개월 동안만 우리나라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정상회담으로 약속을 한 거죠. 6개월 안에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이 법원의 재판까지 다 끝내야 된다는 소리인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재판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선고까지 받았어요. 근데 6개월이 끝나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 내린 선고에 대한 죗값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부 차원의 어떠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나라 간에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결심을 통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임시 인도 제도에 따라서 6개월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우리나라도 보냈지만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형을 집행하고 복역을 하는 것도 한국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송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9년 만에 송환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어차피 필리핀에 돌아가면 사실상 다시금 마약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국내로 마약을 유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한 번 가면 60년형이라는 형을 복역을 해야 돼서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차원의, 외무부 차원의 어떠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